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백세 채널입니다. 오늘은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어제 제 병원에 74세 박할머니가 손떨림 때문에 오셨어요. 3년 전부터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문진을 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거의 매일 라면을 드셨더라고요. 특히 용물까지 다 드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손떨림의 원인을 말이죠. 여러분, 혹시 라면을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드시나요? 혹시 국물까지 다 드시지는 않으시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최근 연구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MSG가 들어간 라면을 주 3회 이상 먹으면 파킨슨병 위험이 40%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더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50분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저는 20년간 신경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파킨슨병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을 찾다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대부분 라면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면 하나에 들어있는 MSG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평균 600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MSG 섭취량이 120mg인데 말이죠. 라면 하나만 먹어도 5배가 넘는 양을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국물입니다. 라면 국물 한 그릇에는 나트륨이 2000mg이나 들어있어요. 이는 하루 권장량의 거의 2배에 해당합니다. 60세 이상에서는 더욱 위험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65세 김할아버지가 계세요. 매일 아침 라면으로 식사를 대신하셨죠. 3년 후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걷기도 힘들어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라면을 적게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이미 많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MSG가 우리 뇌에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정확히 알아볼까요? MSG의 정식 명칭은 글루타민산 나트륨입니다. 이것이 뇌로 들어가면 뇌신경세포를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특히 도파민을 생성하는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도파민은 우리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중요한 물질이에요. 이것이 부족해지면 손떨림, 걸음걸이 이상, 균형감각 저하가 나타납니다. 60대 이후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뇌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20대에는 MSG를 24시간 안에 배출하지만 70대에는 72시간이 걸립니다. 3배나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뇌를 공격하는 거죠.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8세 이 할머니는 매일 점심에 라면 2개를 드셨어요. 국물까지 말끔히 드시고 계셨죠. 2년 후 심한 손떨림과 함께 걷기 어려워하셨습니다. 뇌 MRI를 찍어보니 도파민 생성 부위에 명확한 손상이 보였어요. 다행히 라면 섭취를 중단하고 치료를 시작해서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하지만 완전 회복은 어려웠어요. MSG의 독성은 축적됩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 꾸준히 먹는 것이 더 위험해요. 매일 조금씩 뇌에 쌓이면서 서서히 신경세포를 파괴합니다. 라면 외에도 숨어있는 MSG가 많습니다. 육수 조미료, 간편 국물, 냉동식품, 과자류에도 들어있어요. 성분표에서 L-글루탐산 나트륨, 글루탐산 나트륨, 조미료라고 표시된 것들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우동, 짬뽕, 라면 등의 면류가 가장 위험합니다. 국물까지 다 드시면 MSG와 나트륨을 동시에 과다 섭취하게 되거든요. 70세 박할아버지 사례를 보면 매일 저녁 컵라면으로 간단히 식사를 해결하셨어요. 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1년 후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식습관을 바꾸고 약물 치료를 시작해서 진행을 늦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상된 뇌세포는 되돌릴 수 없었어요. 나트륨 과다 섭취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라면 한 그릇의 나트륨 양은 2000mg으로 어르신 하루 권장량의 거의 2배입니다. 이렇게 많은 나트륨이 뇌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아세요?
나트륨은 혈압을 급격히 올립니다. 60세 이후 혈관은 이미 탄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급격한 혈압 상승이 더해지면 뇌출혈, 뇌경색의 위험이 3배나 증가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나트륨이 칼슘 배출을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이미 골밀도가 낮아져 계신데 여기에 나트륨 과다 섭취까지 더해지면 골다공증이 급속히 진행됩니다. 제 환자 중 73세 최할머니는 매일 라면 국물을 다 드셨어요. 짜야 맛있다고 하시면서요. 6개월 후 넘어지면서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뼈가 매우 약해져 있었거든요. 여러분, 10명 중 8명의 어르신이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고 계십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라면 때문이에요.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라면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 1회 이하로 줄이세요. 이것만으로도 파킨슨병 위험을 70%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 라면을 드실 때는 반드시 면만 건져 드세요. 국물은 절대 마시지 마세요. 국물에 MSG와 나트륨의 80%가 들어있습니다. 면만 먹으면 위험을 5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요. 세 번째, 라면을 끓일 때 물을 많이 넣으세요. 평소보다 2배 많은 물을 넣으면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첫 번째 끓인 물은 버리고 새 물로 다시 끓이세요. 네 번째, 계란이나 야채를 충분히 넣으세요. 계란의 레시틴 성분이 MSG의 독성을 중화시켜줍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야채는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다섯 번째, 라면 먹기 전으로 물을 많이 드세요. 식사 30분 전에 물 1컵, 식사 후 30분에 물 1컵을 드시면 나트륨 배출이 빨라집니다. 여섯 번째, 라면 대신 건강한 면 요리를 하세요. 멸치 육수에 소면을 끓여 드시거나 닭가슴살과 야채를 넣은 칼국수를 만들어 보세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 이미 라면을 많이 드신 분들은 해독에 도움되는 음식을 드세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MSG 독성을 중화합니다. 하루 3잔씩 꾸준히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드세요. 오렌지, 키위, 딸기 등이 좋습니다. 비타민C는 뇌신경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 200mg 정도가 적당해요. 아홉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주 3회 30분씩 걷기만 해도 뇌 혈류가 개선됩니다. 걸으면서 팔을 크게 흔들어 주시면 더욱 좋아요. 열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밤 10시부터 새벽 0시 사이에는 뇌가 독소를 배출합니다. 이 시간에 깊이 주무시면 MSG 독성이 빠르게 제거됩니다. 라면을 끊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점진적 감량법입니다. 갑자기 끊으면 스트레스가 되니까 서서히 줄여가세요. 유주차에는 평소에 80%만 드세요. 매일 드시던 분은 5일로, 주 3회 드시던 분은 주 2회로 줄이세요. 2주차에는 50%로, 3주차에는 30%로 점점 줄여가세요. 대신 건강한 음식으로 채우세요. 따뜻한 국물이 그리우시면 미역국이나 북어국을 끓여 드세요. 면 요리가 드시고 싶으면 소면에 멸치 육수를 넣어 드세요. 계란국, 두부국, 콩나물국도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포만감도 주고 영양도 풍부해요. 특히 두부의 이소플라본은 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라면을 완전히 끊으시면 일시적으로 식욕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억지로 참지 마시고 건강한 간식을 드세요. 견과류나 과일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MSG가 들어간 라면은 주 1회 이하로 제한하세요. 두 번째, 라면 국물은 절대 마시지 말고 면만 건져 드세요. 세 번째, 해독에 도움되는 녹차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드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파킨슨병 위험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반드시 지켜주세요. 한번 손상된 뇌신경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하시면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식습관을 바꾼 후 건강해진 분들이 많아요. 75세 정할머니는 라면을 끊고
6개월 만에 손떨림이 많이 호전되셨어요. 69세 김할아버지는 1년 만에 걸음걸이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시면 3개월 후부터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라면 하나 때문에 파킨슨병에 걸릴 수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도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냉장고에 있는 라면부터 확인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세어보시고 앞으로는 주 1회만 드시겠다고 다짐하세요. 가족들과도 함께 나누세요. 특히 자녀분들께 이 내용을 전해주세요. 건강한 식단으로 함께 바꿔나가시면 온 가족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다음 주에는 더욱 중요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7가지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그 중에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음식도 있을 거예요. 건강한 100세를 위해 함께 노력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